네, 이수진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450억 파운드, 하나로 약 69조 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의 대규모 폭락 사태로 이어져서 IMF와 무디스가 즉각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 IMF 성명서 내용입니다. IMF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무디스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없는 대규모 감세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 공공형 일자리,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이나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예산을, 즉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이 2023년, 27년까지 60조 2천억을 감세하는 거고, 이게 지금 영국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기재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과세 표준 3천억 이상, 초대기업의 세율을 3% 낮춰서 4조 1천억 원을 감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로 종부세 1조 7천억 원 감세, 연소득 7,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감세로 1조 2천억 원 감세, 총 7조 원 이상이 초대기업과 초부자의 감세 혜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 경고 대상, IMF와 무디스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법인세 부과 대상 기업 중 4조 1천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과표 3천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은 8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조 4천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중소 중견기업은 98,600개 회사고요. 그런데 법인세 과표가 변화돼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이 있는데,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 중 약 34,000개는 또 세금이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천억 원을 감세를 받습니다.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감세액이 다 모아봤자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세라고 하더니 2억 원 이하 34,000개 소기업은 오히려 세금이 10% 늘어납니다. 이거야말로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낙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다. 초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거고, 그런 경험칙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MB 노믹스라는 경험칙이 있죠. MB 정부 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2조 4천억 원 세수를 줄였어요. 그 중에 법인세 부분이 37조 2천억 감세액 중 약 28조 원이 대기업, 중견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중소기업은 9조 4천억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중구 경제학 교수가 MB 정부 시절 감세정책에 대해서 감세정책에 대한 맹목적 애정은 거의 눈물겨운 수준이다.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이 세금만 깎으면 무조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며 80년대 이미 실패로 끝난 실험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다. 어제 김유찬 참고인 교수도 MB 정부 때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봤다. 법인세 인하를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총 비용이 4,025조인데 법인세 60조 원 중에 일부를 깎아준다고
그 비중이 작아서 법인세에 반응하는 정도가 작다. 오히려 정부 세수는 큰 비중인데 법인세를 이렇게 깎아준다고 한들 투자로 이어지겠냐. 이렇게 어제도 진술을 했어요. 하버드대 교수들인 레고리 맨큐, 제프 프랭켈스도 감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사기꾼의 감언이설이다. 가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그러면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하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제도 참고인도 얘기를 했지만 실효세율로 비교하면 높은 편이냐?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20년 기준으로 19.7%로 일본, 영국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보다는 오히려 낮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를 낮추는 게 높아도 낮춰야 된다. 이런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의미가 없는 판단들이죠. 10월 3일날 영국이 영국 감세안이 파운드와 폭락을 하면서 경제가 난리가 나자 영국에서 IMF 경고를 수용해서 즉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 수지가 IMF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5조의 그 국채를 사들였어요.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감세를 하고 국채를 5조 원어치 사들이고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그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국이 타산 지속 지금이라도 초과세 정책을 대기업, 소대기업, 소비자 가처분세 재건설되어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걱정을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감세 정책 그리고 일부 철회 이 부분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정확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으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리고 그래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영국이 20%가 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악화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 발행이 대폭 확대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 연장성 상에서 신용 등급이 하향 전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 달에 제시한 그 감세를 좀 참고해서 제가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세를 하면서 소득세도 최하위 구간 두 구간에 대해서 과표금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혜택이 부자들한테 고소득자들한테 많이 고소득자는 오히려 세 공제를 30만 원을 오히려 더 정액을 해서 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오히려 줄인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전 재정 이것이 영국 사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제기구도 저희들이 이번 감세안이나 재정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OECD도 평가를 하고 갔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대기업이 사고 하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기업 감세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이 약 10% 정도 기존 내던 세액에 감면 혜택이 있지만은 중소 중견기업은 약 12%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 사상을
지금 그 300억 이상을 내는 기업들이 법인세의 40%를 넘게 내고 세금을 약 25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효세율 어제 모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몸담았었던 조세연구원에서 19년에 우리의 이 실효세율이 21.4%고 영국은 19.8%고 일본은 18.7%고 미국은 14.9% 다 우리보다 낮고 우리가 높은데 그중에 유독 높은 프랑스 25%, 캐나다 25% 두 나라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좀 균형 있게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종합 판단을 하도록 했던 게 좋았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아니, 깎아준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세계,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 공공일자리, 소상공인 지역화폐 작업도 그 부분은 다 제대로 정액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보충 질의들도 있으니까, 네. 아니, 예산안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조율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늘리는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따가 오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세 설명 자료 드리고 또 개별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